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다시.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 충분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키씨가 맡은 김경수는 천재적인 해킹 실력으로 파수꾼 대장에게 임무가 떨어지면 휴대폰은 물론 권력기관의 내부 정보망까지 빼오는 실력파 해커지만 사실 성격은 허당기 가득한 낙천적인 소년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엄마의 실종으로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는 아픔을 지니고 있는 그런 어두운 모습으로 함께 갖고 있는 키씨의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 좀 시선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키씨는 잠시 대기실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 샤이니 키씨 다시 모시고 네, 두 분 함께 투샷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키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실게요. 네, bless you. 예, 재채기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예, 두 분 그 시선 맞추셔가지고요. 키씨의 리드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의 투샷도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큰 기대가 되네요. 오스카상도 돌아가는 것처럼 움직이시네요. 아주 호흡이 잘 맞는데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있습니다. 5명 이렇게 계시니까 거리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예, 괜찮으세요? 저 뒤로 안 불러도 되겠죠? 자, 시선 맞추셔서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고성대로 파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파이팅 안 하는 사진 하나, 환하게 웃으면서 찍고요. 자, 이번에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파이팅 3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파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사진 촬영입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파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출연자분들께서는요, 앞쪽 계단 통해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내려가서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이 높으니까 내려갈 때 여배우분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훈훈하고 즐겁게 포토타임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배우분들도 정말 열심히 임해주셨고요. 여러분께서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늘 명패는 왜 쓰러져 있나요? 알겠습니다. 다 아시죠?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 배우분들과 감독님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 다시 모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작품에 대한 소개와 또 각자 맡은 배역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간략한 소감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출자인 손현석 감독님으로부터 작품에 대한 소개를 여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파수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된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각자의 복수를 위해서 모여서 복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복수 이상의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작품 소개, 아주 확실한 작품 소개 들려드렸고요. 다음은 이시영 씨부터 맡은 배역에 대한 소개와 짧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영입니다. 드라마 파수꾼에서 조수지 역할을 맡았고요. 딸을 가진 형사인데 하루아침에 딸이 잃게 됨으로써 저의 평범한 일상이 다 깨지고 인생을 걸고 딸의 복수를 위해 또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정의롭게 파수꾼이 되어서 싸워나가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잘 보였습니다. 짧은 소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영 씨. 네.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회이자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감독님께도 또 다른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연기하고 있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씨께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수꾼에서 장도환 역할을 맡은 김영관입니다. 제가 맡은 장도환이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을 통째로 이제 복수에 건 어떤 남자고요. 이중적인 역할이고 그리고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파수꾼에서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아니시네요. 저희 손영석 감독님 감독님 당황스럽죠? 사람을 담당하는 네, 손영석 감독님하고의 작업도 너무 즐겁고요. 또 시영이랑 영광이랑 저는 초반 촬영은 거의 많이 붙었는데 두 배우가 너무 좋아서 아주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을 맡은 김태우 씨였고요. 김슬기 씨 부탁드릴게요. 네, 저 파수꾼에서 보미 역할을 맡았고요. 파수꾼 멤버로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파수꾼에서 공경수라는 역할을 맡게 된 차이니 키고요. 경수라는 친구는 해킹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그런 친구고 반면에 또 굉장히 허술한 모습도 자주 보여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고 굉장히 밝게 살아가려는 아이고요.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TV 드라마로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의의 첫 키씨의 소감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키씨는 드라마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이전에 사투리 연기로 굉장히 호평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기대가 돼요. 이번에 천재커 역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사실은 영광 씨하고 저는 아직도 조금 어색한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촬영할 때 많이 부딪히는 씬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의 최고의 숙적이자 정말 보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앙숙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이에서 색다른 게 있다면 그런 케미가 있겠죠. 서로를 증오하고 그 사이에서 또 저희들조차도 그 뒤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은 일단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지 캐릭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일단은 액션을 많이 제가 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 너무나 즐겁게 액션을 하고 있고 물론 미니 시리즈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액션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고의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감독님이와 스태프들 그리고 저 역시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뭐 대역을 많이 쓰지 않고 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안전함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액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이가 있는 엄마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연기적인 면에서는 그쪽에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수지의 딱 특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서 기억을 하시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이시영 선배님이랑 약간 캠이나 이렇게 같이 붙는 부분들이 좀 적어서 아직까지는 네, 선배님이 얘기하신 거랑 동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캐릭터 장도환 역할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이 인물이 이제 갖고 있는 정말 속마음이 뭔지, 대체 얘가 왜 이러는 건지를 궁금해하면서 보시면 더욱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씨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경수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사실 전 작품에서 기범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밝은 친구였기 때문에 이번에 경수도 밝으니까 겉으로 보면 그 밝은 성격이라는 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드라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면 어쨌거나 저는 해커니까 컴퓨터 다루는 게 알아서 하려고 많이 키보드를 두드려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도 있다. 네, 저는 한 번도 안 타봤던 거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도 준비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좀 타실만 하던가요? 운동신경 좋으시죠? 처음에는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경수라는 캐릭터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네, 하이라이트 영상에도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본방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에 번호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걸 말씀해 주시면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해결되겠죠? 네, 지금 마이크가 괜찮아지면 다른 마이크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마이크만 들지 않으면 아주 슬플 것 같습니다. 제발 되라. 오늘 마이크가 이렇게 액땜을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드라마가. 네, 계속 문제가 있나요? 네, 마이크를 소리 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할까요? 되게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고요. 이시영 씨, 김용광 씨, 키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장르물 드라마는 주인공이 남자가 거의 이제 메인이 돼서 이끌어가는데 이 드라마는 아무래도 이시영 씨가 조금 더 분량이나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여자 주인공으로서 이제 장르물을 이끌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 엄마로 나오시는데 그런 감정을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장르물에서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되게 열혈 형사 뭐 이런 식으로 좀 한정되어 있는 캐릭터가 주인공을 많이 맡는 것 같은데 영광 씨는 좀 다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미스터리한 면이 좀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키씨 같은 경우는 많이 아이돌 분들이 연기하실 때 그 이미지 좀 다르게 보이시려고 본명 쓰시는 경우 많은데 키씨는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보니까 다 키라는 이름 그대로 쓰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물론 초반에는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뒤에는 또 장도환 검사의 활약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수지 위주의 드라마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찌 됐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다면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사실 해가 가면 갈수록 느끼고 있고, 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여자 배우들의
약간 역할이 작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잘 해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또 그만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운도 따라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져서 또 워낙 또 저희 촬영하면서 감독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전 굉장히 믿음이 많이 가거든요. 충분히 감독님께서 멋진 드라마를 배우들이 좀 부족해도 몇 배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은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처음 그 대본을 읽을 때부터 했던 걱정인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다른 배우분이 다 하셨겠지만 저도 대본을 최대한 많이 열심히 읽었고요. 그리고 간접 경험이라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실은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좀 많이 다시 한번 참고해서 계속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선배님들이 하셨던 그 모성애와 관련된 좀 복수의 느낌이 있고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전부 다 이제 찾아봤고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저만의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나 역할로 나오는 나영이라는 친구하고 사실 시간도 많이 보내고 사진도 많이 보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너무나 예쁘고 이렇게 만지기도 아까운 애기인데 사실은 부모님의 잃은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냐마는 저도 최대한 가깝게 정말 슬픈 마음으로 표현은 했습니다. 다른 드라마 할 때는 슬픈 감정을 할 때는 사실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다른 나의 상황을 대입시켜서 이렇게 슬픈 감정을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슬픈 연기나 우는 연기 하는 게 힘들다라고 느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정말 더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진짜 많이 집중이 돼서 저 나름대로는 유나를 상상하면서 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도와줘서 그래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김현광 씨도. 네, 제가 맡은 장도환이라는 역할은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을 바꾸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속물처럼 보이고 야망을 갖고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복수심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얼마만큼 되게 힘들고 얼마만큼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서 씬마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인물들에게 다가갈 때나 인물들을 뭔가 이렇게 대할 때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물들마다 좀 더 약간 구분을 둬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연기하는 내내 너무 행복합니다. 서현석 감독님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자, 키씨는 왜 키씨를 쓰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도 이름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봤었을 때 저는 저 샤이니 키로 쌓은 커리어와 이름이 주는 느낌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 모든 연예 활동은 지금 샤이니의 키로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바꾸고 저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키라고 적어놔도 기범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은 기범이라고 불러주시고 김기범으로 해도 키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은 키라고 불러주실 것 같아서 저 이름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더 알고 있는 이름을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디즈니센터 이은호 기자라고 하고요. 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복수를 위한 처벌이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만드신 건지 혹은 작품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물론 사적 복수의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이미 법률이 있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 복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원칙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드라마에서 주장하지는 않을 거고요. 드라마는 항상 그렇듯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해결 방안, 방향 이런 것보다는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적 복수를 사람들이 상상하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드라마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답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선생님께. 먼저 주셔가지고 여자분, 네, 여자 기자님께 먼저. 네, 저 NHK 뉴스 이현진 기자고요. 저도 일단 감독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MBC 주말 드라마 이제 새로 시작한 도둑놈 도둑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뭔가 그 법 외에 이 뭐라 단체라고 해야 할지 하여튼 그 숨은 그 인물들이 뭔가 사회의 어떤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해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포맷으로는 좀 큰 포맷으로 보자면 물론 개인의 복수입니다만 개인의 복수들이 다 모여서 그것들을 해보자, 어떻게 해결해보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포맷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그 마침 또 뭐 요일은 다릅니다만 그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포맷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가지만 그래서 이 작품으로는 어떤 이야기, 어떤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좀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작품으로는 어떤 차별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슬기 씨께는 은둔형 외톨이를 그러니까 뭐 설명은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그 뭐랄까요 그걸 이 연기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인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뭐 CCTV를 내가 이제 24시간 감시한다 이 정도의 어떤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이 어떤 좀 뭐랄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을 할 때는 상대 프로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올지 알고 기획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치게 되면 저희도 되게 난감한데요. 그냥 그 설명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생각해보자면 공적인 국가기관이 개개인의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를 지키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겠다는 어떤 욕구들이 생각들이 생겨난 게 아닌가. 그것이 제일 먼저 상상으로 나와서 드라마로 지금 아니면 영화로 기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희는 거기에 어떤 차별화를 두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해결 방식이 좀 더 새로운 방식이 아닐까. 해킹이나 아니면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범죄자를 응징하고 단죄하지 않고 그들의 범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방식을 저희 파수꾼들은 선택을 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복수를 이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슬기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보미는 집에만 있는 친구여서 좀 머리 길이도 되게 길게 뭔가 집에서 다 해결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서 캐릭터를 잡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를 속에 상처가 있지만 겉은 더 세게 까칠하게 표현하는 그런 캐릭터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뭐 따로 뭐 이렇게 참고하거나 많이 봤던 작품이 또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예, 기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24일령입니다. 일단 감독님에게 질문하자면 이 작품이 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현실 속의 사건들이 담긴다고 했는데 실제 현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실제 사건들 중에서 모티브가 되는 그런 사건들도 좀 담기는지 궁금하고 또 예고 영상을 보니 이시영 씨가 굉장히 좀 아찔한 액션을 보이던데 좀 촬영하면서 부상 위험이나 좀 이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잘 기억 못해서. 첫 번째 질문은 현실 반영 정도에 대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드라마는 허구의 이야기인데 허구는 있을 법한 이야기. 그렇다면 현실에서 가장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니까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드라마의 소재로서 몇몇 사건들을 팜플렛에 써드린 것처럼 모티브로 하던 소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드라마 맨 앞부분에 보시면 저희 드라마는 실제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인물과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너무 선정적인 소재주의로 흐르지 않는 방향에서 현실감 있는 사건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한에서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활용해서 드라마를 잘 녹여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영상들은 저희가 몇몇 씬을 말렸는데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난감하긴 했는데 이시영 씨를 믿고 맡겼고 결과물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시영 씨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먼저 있어가지고 다시 드릴게요, 마이크. 예. 네, 마일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이시영 씨, 김영광 씨랑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두 배우분은 쌈 라이웨이랑 또 엽기적인 분야랑 좀 비슷하게 첫 방송하는데 시청률은 몇 위 정도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PD님은 파스콘에도 중간 광고가 있는지 궁금한데 요즘에 그 드라마 중간 광고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그 MBC가 어떻게 좀 광고를 도입하게 됐는지 PD님이 아니면 뭐 다른 분이라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씨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청률 사냥꾼 이승록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새 드라마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해서 사실은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다행히 장르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드라마를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또 감독님이 계시고 또 탄탄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 저는 너무나 재미있게 저조차도 대본을 기다리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드라마 대본을 받으면서 사실 제가 너무나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 기회가 저한테 올 수 있을까라는 확률은 낮다고 생각은 했지만 물론 제가 그 전에도 형사나 검사의 역할을 맡아서 이게 되게 식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본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으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엄마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해서 너무나 이제 하고 싶었는데 또 감독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드라마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굉장히 저희 드라마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장르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 보시겠죠. 네, 저도 뭐 장르적인 부분도 있고 이 파수꾼이라는 드라마는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좀 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취향에 따라 보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파수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청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를 넘으면 이렇게 저희가 어디 장소를 정해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직접 커피를 다 배달하고 누나가 분식처를 해서 이렇게 분식을 직접 배달해드려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영 도식과 영광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꼭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0% 넘으면 이제 지금 공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드라마도 PCM이 시행되는 걸로 저 알고 있고요. 회사의 방침은 최근에 웹드라마나 유튜브나 짧고 강력한 콘텐츠들이 젊은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경향에 맞춰서 드라마를 좀 더 드라마 제작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너무 크게 웃으시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로 좀 설명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TV라든지 시청 플랫폼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호흡으로 클릭 형태로 하는 건 많았는데요.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공중파에서 좀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십니까? 네, 예. 예. 지금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헤럴드 경제의 서병기 기자입니다. 짧은 호흡에 어떤 그런 걸 원하는 소비자 대중의 심리나 트렌드에 맞추는 건 좋은데 최근에 요즘 보여주고 있는 그런 PCM은 전체적인 1시간 6분짜리를 막 자른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미리 나누면 그 30분짜리의 독립성 그런 것들도 좀 그러면서 연결되는 거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보여져가지고 좀 약간 왜 이게 끊어졌지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그래서 좀 웃었습니다. 네,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변화하다 보면요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네.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닌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 작품들에서는 저희 작품들도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제작진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막 시행이니 앞으로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설명해드리자면요. 수익 구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 제작 현장이 과거랑 많이 달라졌고 이제 종편이라든지 다른 매체의 성장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시장 역시 좀 막혀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활로를 뚫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 이분이 먼저 이 기자분께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인데요. 김태훈 씨랑 키 씨랑 김수기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일단 김태훈 씨는 전작에서도 아까 사랑을 맡고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전작에서 되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위하여 지고지순하게 사랑을 바치는 그런 남자 주인공 역할을 나와서 되게 인상 깊은 연기 펼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수지라는 캐릭터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이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난 이런 데 좀 중점을 뒀고 이 남주를 매력있게 보려면 뭘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슬기 씨랑 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나온 걸 좀 보니까 희끼꼬물인 이 캐릭터를 이제 공경수가 서로 이제 교감을 하면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분이 촬영을 하면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 이제 두 인물이 어떻게 교감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게 좀 인상 깊었다 이런 연기라는 인상 깊었다 이런 게 있으면 두 분이 각각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훈 씨부터 발표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좀 웃기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사실 저희 드라마에서 물론 제가 짝사랑하는 역할이긴 한데 그건 초반에 잠깐 그냥 그런 어떤 저의 순수한 정의롭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잠깐 보여지고 이제 그것이 계속 뭐 얘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초반이라. 근데 기본적으로 사랑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전작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반에 한 씬으로 그걸 다 보여주는데요. 아주 순수하고 정말 지고지순한 동네 바보 같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종격 투기로 하는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찍으시면서 아주 재밌으셨나봐요, 김태현 씨, 그죠? 아니, 시영이가 너무 그 장면을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이종격 특기를 하는지 그 한 씬으로 잘 보여주셔가지고요. 그 부분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김수기 씨랑 키 씨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케미가 많이 필요한 역할인데 사실 촬영은 각자의 공간에서만 해서 아직 촬영하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리딩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찍게 되면 그 영상을 현장에서 바로 모니터를 하면서 호흡을 계속 맞춰가고 있고 경수라는 캐릭터가 보미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본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하면서 대본 나올 때마다 저희끼리 계속 리딩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키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방법에 대해서는 김슬기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다 대본 리딩 혹은 그렇죠, 가편집된 영상을 보면서 촬영을 하긴 했었는데요. 저희끼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거나 호흡이나 감정 같은 거를 저희끼리 약속을 해놔야 촬영할 때도 많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나오는 대본들도 저희가 많이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사적으로는 좀 많이 가까워지셨나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동갑이어가지고 네. 네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네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적으로 많이 친해진 두 분 많은 분들 앞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께. 안녕하세요. 덕택트의 강수지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 있고요. 이시영 씨하고 김영광 씨에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기분 탓인 건지 장르 특성상 때문인 건지 굉장히 뭔가 다운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이제 캐릭터 소화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스타일이신지 혹시 그렇다면 이제 배역에서 빠져나올 때 뭐 어떤 잘 빠져나오시는 편이신 건지 또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떤지 혹시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지는 않으시는지 혹시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있다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 분께 같은 질문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게 스스로 부담감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아이가 다친 씬이나 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씬들은 사실 그 스케줄표를 받고 한 2, 3일 전부터 너무 이제 좀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감정 연기 할 때 연습은 해야 되는데 연습을 또 많이 하면 그 감정에 무뎌져서 잘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연습을 안 하면은 대사는 또 완벽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듦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대화로 감독님하고 좀 많이 저는 방법을 찾아 나간 것 같아요. 물론 감독님께서는 그런 적이 있었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차분하게 다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한테 많은 통로를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감독님께도 영화나 드라마를 다 찾아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 하나에서도 저는 되게 좀 많은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 내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나에게 좀 더 집중을 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고요. 좀 서두가 길었는데 좀 아무래도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저랑 같이 있는 스태프들도 그날만큼은 조금 집중하게 해주는 것 같고 더군다나 같이 해주는 배우분들이 이렇게 장난도 좀 많이 안 치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더 부담이 돼서 심리적으로 조금 더 위축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끝나거나 아니면 작품 하는 동안에도 좀 뭐 빠져나온다거나 뭐 캐릭터에서 뭐 힘든다거나 막 그렇게 중간에는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좀 살짝 겪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지만 약간 계속 상상이 되거나 뭐 이렇게 환상처럼 뭔가 이제 계속 나타나는, 나 혼자 상상을 계속 한다거나 뭐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다운돼 있는 게 사실은 원래 캐릭터는 연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촐랑거리고 까불까불거리고 조금 얄밉게 연기를 해요. 근데 사실 하이라이트에서도 좀 얄밉게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되게 까불까불거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중적이고 좀 뭔가 어렸을 때부터 복수의 칼을 갈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온 인물을 연기하려다 보니까 매일매일 대본을 보면서도 상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빠지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이 힘든 게 그렇게 막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빠져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가 끝나면 조금 그런 게 밀려오는 편이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실까요? 예, 질문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경의 유다원 기자고요. 분위기 너무 다운돼 있어서 그냥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목이랑 연관돼서 파수꾼이니까 지금 드라마 말고 각자 개인 꼭 지키고 싶어서 좀 경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본인이 꼭 지켜왔으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예, 파수꾼이니까요. 예, 그냥 뭐 짧게 한 번씩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통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장도환 말고 김영과 뭐 나의 미모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지키고 싶은 것. 현재요. 네, 제가 계속 근데 사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항상 지켜주고 싶어요.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김영광 씨의 마음이 느껴졌고요. 다른 분들도 한 번씩 또 지키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예. 이시영 씨는 어떤 게 지키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지금은 뭐 거의 촬영하고 촬영집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빠랑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항상 언젠가는 TV에 나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데 그 희망만큼은 계속 지켜드리고 싶어요. 계속 자기가 나왔던 TV 몇 초 안 되는데 계속 찾아보시면서 누가 알아봤다 그래서 그런 낙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보면 즐겁고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신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줄 안다고 이제 제가 엄마는 장사를 하시고 아빠랑 둘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자꾸 누가 이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줬다고 하는데 결혼한 거 굳이 얘기 안 하고 싶다고 그냥 아빠가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 재밌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버님의 희망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훈 씨는 어떤 걸 지키고 싶으신가요? 저는 진짜 재밌게 얘기하고 싶은데 떠오르지가 않네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재밌을까 계속 고민하는데 저의 유머 감각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김태훈 씨를 지키고 싶습니다. 예. 김슬기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주고 싶어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예. 가족들, 친구들, 또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 다 보답해드리고 싶고 항상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과연 키 씨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부담 주시 마세요 지금. 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감한 액션 때문에 너무 위험한 순간이 많은 이시영 선배를 안 다칠 수 있게 제가 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도 좀 캐릭터에 맞게 설득력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많은 변화를 줬던 것 같은데 아침마다 말아야 하는 제 머리 때문에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요. 제 머리를 좀 지키고 싶네요. 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아주 솔직한 답변이었고요. 생각난 김에 김태훈 씨께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올까 하는데요. 예, 김태훈 씨랑 김영광 씨랑 이제 부딪히는 역할입니다. 예, 두 분의 케미는 어떤지, 찰진 호흡 기대해봐도 좋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 낯을 좀 가려워서 현장에서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뭐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닌데요. 영광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편하게 다가와주고 너무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맞아요. 그리고 시영이도 원래 제가 아는 정자라는 배우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둘이 되게 친하더라고요. 근데 시영이랑도 저는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너무 편해서 현장 가는 게 너무 즐겁고요. 영광이와의 케미는 오늘부터 제가 깔창을 조금씩 넣고 있거든요. 네. 너무 고개를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훈 씨 키가 182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세요? 근데도 깔창을 필요로 하시는군요. 예, 그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맞춰볼까 하는데요. 꼭 해야겠다는 질문 없으시죠? 예, 한 분 계시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뉴스24 고홍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7년 만에 복귀한 신동욱 씨의 그 사연도 좀 인상적인데 감독님께서 어떻게 캐스팅을 결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동욱 씨 맡은 관우란 역할이 선택하기 좀 애매하고 어려운 지점이 있었는데 그때 모 토크쇼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봤고 그리고 다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그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딱 정확한 타이밍에 좋은 타이밍이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 기꺼이 하시겠다고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고생 끝에 다시 복귀할 신동욱 씨께도 행운을 가득하게 빕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두 오늘 제작발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오늘 제작발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대단한 작품이죠. 5월 22일 저녁 10시에 첫 방송되는 저희 MBC 파수꾼의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안전운행 하시고 또 좋은 기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